러시아의 군수 수준 정말 최악인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계약병입니다. 콘트락트 니키에라고 계약병들의 계약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됩니다. 방탄복 7만 루블, 헬멧 1만 루블, 전투화 5천 루블, 전술조끼, 이것들을 온라인 시장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약한 금을 다 써야 되는,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얘기는 러시아 보급 상태, 러시아의 군수 수준 정말 최악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실린 루안스키 지역의 러시아 전차병 사진입니다. 어떤 것을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전차병이 신은 운동화, 완전히 사제입니다. 꽤 오래 신은 것 같습니다. 전차병 복장을 봤습니다. 기름때가 아주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전쟁 중에도 세탁 트레일러가 다 이렇게 운용되면서 주기적으로 세탁을 해야지 위생이나 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속으로 보자면 전혀 한 번도 세탁을 하지 않은 상태다. 장갑을 한번 보십시오. 전문 용어로 카이만 택티컬 장갑이라고 하더구먼요. 그보다는 수준이 낮은 중고 장갑을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러시아군이 보급 상태가 상당히 열악하구나. 러시아 전투병의 보급 수준이 최악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러시아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러시아군은 사실 정식 명칭은 러시아 연방군입니다. 22개 공화국과 46개 주의 병사들이 합쳐져서 러시아 연방군을 만드는 거죠. 전쟁 전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 100만 명, 102만 명이죠. 그러다 최근에 지난 9월에 그때 동원병력 30만. 아마 내년쯤에 전쟁이 지속됐다면 1월경에 한 70만 정도가 추가적으로 동원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러시아 연방군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서 쓰고 있는데 징모병제죠. 징병 인원들은 대략 18세에서부터 27세 인원들이 징집돼서 1년간 복무를 하는데 아마 23년부터는 2년씩 연장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계약병입니다. 러시아어로 콘트락트 니키에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이 계약병들이 사실은 러시아 전투병력의 핵심 병력입니다. BTG 아시죠, 여러분들? 기계화 부대죠. 러시아 기계화 대대. BTG 병력의 핵심 주 전투력 요원이 이 콘트락트 니키에 계약병입니다. 전쟁 1년이 지난 러시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이 계약병이 콘트락트 니키에가 너무 많이 전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키우를 공격하면서 BTG 한 800명 되는 기계화 대대들이 한 200개가 투입했다가 거의 절반 이상이 절단났다고 그렇게 여러분과 얘기를 나눈 적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계약병이 많이 죽은 거죠. 앞으로 전투력 발휘가 여러 면에서 제한을 받을 거예요. 계약병이 도대체 어떤 수준이야? 우리나라의 특전사 하사로다가 모병한 인원과 저기 논산에 징집돼 갖고 간 신병과 이 전투력 차이를 비교하면 아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간 이 계약병이 너무 많이 죽었다. 두 번째는 이 계약병을 새로 모병을 해야 되는데 모병이 어렵다. 또 모병을 했는데 이 모병된 계약병에게 옷도 줘야 되고 철모도 줘야 되고 방탄복도 줘야 되고 딱 장착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 계약병에게 군에서 해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해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We have to buy everything. 요새 신문에 여러분들 아마 종종 보실 겁니다. 내가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러시아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사야 된다. 자, 러시아 군수재고 부족, 보급 시스템 붕괴, 이러한 내용들이 이 계약병의 스토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어떤 물품을 보급해야 되는데 하고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죠. 러시아 모병대는 이 계약병들의 계약금이 한 20만 루블 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계약금 받은 거를 다 자기 몸에 무장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갖고 군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계약병들이 주로 구매하는 대표적인 품목들을 살펴보니까 방탄복, 전투화, 붕대 및 지혈대 등 의무 세트를 가장 많이 사더라. 구체적인 구매 가격을 알아봤어요. 러시아 병사들이 사는 군용 물품이죠. 권총 및 소총탄을 방어할 수 있는 레벨 4에 준하는 방탄복에 7만 루블이 들어간대요. 한 156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게 1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헬멧 1만 루블, 전투화 5천 루블. 근데 뭐 재밌는 사실은 전투화를 한 켤레가 아니고 두 켤레씩 꼭 산다는 거예요. 다용도 전술조끼, 여기에 뭐 수류탄도 넣고 막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계약금 20만 루블 받았는데 제가 어림잡아도 한 400만 원 들겠더라고요. 이걸 다 쓰는 거죠. 그러면 야 우리 기준에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대한민국에는 근육물 단속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그 전투복을 시중에서 사고 군화를 사고 막 이거는 법률상으로 고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네요. 공식적으로 이것들을 온라인 시장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이제 온라인 탑3 매장이 있어요. 그게 와일드베리, 오존, 아비토라는 그런 매장들이 있는데 거래가 한 뭐 몇억 건수 이상 되는 이런 3대 매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비토라는 매장에서 군사 장비 및 의료 물자를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공식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시아의 보급 상태. 국가가 해야 될 것, 군이 해야 될 것을 전부 다 민간인 본인들이 다 준비해서 군대에 들어가야 되는 현실. 군대 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군대에 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돈, 내가 계약한 금을 다 써야 되는 정도로 군수 재고 부족과 보급 시스템이 마비된 러시아군. 여러분,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보급 상태, 이러한 군수 수준을 봤을 때 현재 있는 선에서 그대로 현상 유지 외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행동을 할 수는 없겠구나. 지금에 있는 전선을 잘 지키려면, 그러고 휴전을 맺으면 러시아에게는 최고의 결과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같이 겸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그 장군이었을 때, 소장이었을 때 군수 혁신 프로그램의 제목 하나가 그거였어요. 장병 체감형 군수 혁신. 유심히 이렇게 군수품을 보급하는 상태를 보게 되면 막 이 전투조끼를 입는데 이건 뭐 90년대 만든 거, 95년에 만든 거, 뭐 2000년에 만든 이게 종류별로 쫙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투에 필요한 54개 품목, 이거를 50만 부대, 그러니까 전방부대 중심으로 먼저 수통 전체를 A급 올해 나온 신품으로다가 10,000명의 그 일개사단 전체를 왕창 바꿔주자 하고 그것을 실제 했어요. 저 후방부대에서 난리죠. 참 어려운 문제가 많더라고요. 하여간 우선 먼저 돈의 문제다. 그 다음에 지휘관의 관심과 정책적인 추진 방향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상 없이 전쟁이 요이땡 하면 50만을 똑같이 전투장비로다 똑같은 걸로다가 다 장착시키고 전투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NO.